세상에 이런 나 같은 놈도 살아가는데 나처럼은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썰 풀어볼게. 나는 한 번도 사람답게 살아본 적 없는 인생이야. 내 인생 최대 업적이 롤 수만판에서 골드 2티어 찍은 건데 남들이 이만큼 했으면 다이아 각오도 남았을 거야. 30살 넘게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어. 국가에서도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는지 군대도 공익 보내주더라고. 팔굽혀펴기 하나도 못하고 키도 165cm로 작은 편이라 길 가다 마주치는 여자애들도 대부분 나보다 크더라. 몸만 호빗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성격도 개 찐따라 친구도 몇 없어. 친구도 다들 찐따의 롤창 인생 백수지만 나에겐 몇 없는 소중한 친구들이거든. 한 번씩 만나면 버거킹에서 애니메이션이나 롤 얘기하고 같이 PC방 가는데 그게 유일한 내 낙이었어. 어쨌든 그렇게 30년을 이렇게 살면서 일이라곤 해본 게 고작 편의점 아르바이트랑 PC방 아르바이트가 끝인데 그것조차도 맨날 시제 빵 꾸내고 내 돈으로 메꾸고 소주 진열하다가 떨어뜨려서 깨먹고 남자 손님들 오면 쫄려서 눈도 못 마주치고 여자 손님 오면 말 떨려서 어버버거렸어. 그러다가 잘렸지 뭐. 편의점 근무 마지막 날 사장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살면서 이렇게 답답하고 일 못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오늘까지만 나오고 내일부터는 나올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 고등학교 때 공부도 지질이 못해서 대학도 못 들어갔어. 수능 하위 99% 찍었던 걸로 기억해. 아니 사실 돈만 내면 받아주는 대학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안 간 거지. 남중 남고를 나왔는데 학교엔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만의 서열. 나는 그 서열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했어.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눈 마주쳤다고 맞고 수업 시간에 지우개 잘라서 내 뒤통수에 뿌리고 일진이라는 애들이 그렇게 스타트를 끊으니까 결국 다른 애들도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막 대하게 되는 거지. 학창시절에 워낙 처맞고 무시당했던 경험들이 쌓이니까 학교라는 곳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고졸로 남는 것을 선택한 것 같아. 공익 소집 해제되고 난 이후로는 매일 롤하고 애니메이션 보고 돈 없으면 부모님한테 용돈 좀 받아 쓰다가 제일 쉬워 보이는 아르바이트 지원하고 일 못해서 잘리고 잘린 김에 또 롤하고 애니 보고 그렇게 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살면 진짜 내 인생 답 없겠다 싶어서 공부도 해보고 하는데 그거 다 작심삼일이더라. 조수 사무직 취업하려고 커말 공부를 시작했는데 3일도 안 돼서 그만두게 되고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게 되니 나 자신에게 기대조차 안 하게 되더라고. 난 이때 빠져나오기 힘든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았어. 아무리 작심삼일이라도 계속 도전을 해야 하는 건데 어차피 안 될 것을 알아버리고 단정해버리는 순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운동도 공부도 연애도 포기하고 오로지 게임과 애니메이션으로 가득 찬 7년이 흘렀어. 시간 가는 거 순식간이더라. 탈모가 와서 머리가 빠지고 5년 넘게 맨날 똑같은 싸구려 티셔츠 입고 있으니 찢어져 버리게 되고 롤 계정에는 수많은 판수가 차곡차곡 쌓여만 가고 하드디스크에 테라바이트 단위의 애니메이션이 저장되고 있는 거지. 지켜만 보고 계시던 부모님의 한숨소리가 하드디스크에 쌓인 애니메이션의 무게만큼 무거워졌을 때 나의 인생에 아주 큰 변환점이라 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찾아왔어. 몇 달 전이었어. 그때 롤 시즌 종료가 많이 남지 않아서 이번 시즌엔 골드 보상을 꼭 받겠다라는 일념으로 밤새 PC방에서 롤만 주구장창 했었는데 저녁에 PC방 가서 오전 10시까지 롤만 미친듯이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무료 심리상담센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날 무언가에 홀린 듯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크게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 상담센터에서 타주는 녹차를 마시며 심리상담을 했는데 상담해주시던 선생님께서 별것 없는 내 인생 얘기를 듣더니 ADHD가 의심된다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말하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유튜브에 ADHD를 검색해서 그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말하는 증상들이 나랑 많은 것이 닮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장시간의 고민 후 나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한 정신병원에 전화를 해 상담 예약을 했어. 살면서 처음 가본 정신병원은 나의 상상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더라고. 나는 정신병원이 사이코패스나 정신 이상자들만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 단정지으며 살았었는데 상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더라고. 따뜻한 바람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음악이랑 무슨 일로 오셨냐며 물어보는 간호사들도 전부 친절했고 잠시간의 대기시간 끝에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 난 후 상담을 받게 됐어. 상담을 해주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ADHD 검사를 해보자 하셨고 검사 결과를 보시고는 ADHD 판정을 내리시더라. 결과를 보고 처음 하셨던 말이 힘드셨겠네요 였어. ADHD 환자는 정상인에 비하여 집중을 못한다더라.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에도 정상인은 그것을 참고 할 수 있는데 ADHD 환자는 참을 수가 없다고 하셨고 정상인에 비해 여러 다양한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면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할 때 힘들었던 게 시제 정산이었는데 분명 포스기에 들어있는 돈이랑 매출에 찍혀있는 금액이랑 같아야 하는데 내가 근무를 서고 나면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10,000원 넘어까지 차이가 나고 그랬었거든. 물론 내가 토해내야 했고 이걸 예로 들어주면서 ADHD 환자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하시더라. 그건 말고도 나의 문제점인 사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과 책을 봐도 책의 내용이 머리에 안 남는 것 등등 내가 ADHD였다는 게 확실해진 거지. 암튼 그렇게 약을 처방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진짜 존나게 신기한 게 집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니까 머리가 존나 고요해지더라. 명경지수라 해야 하나 진짜 고요한 호수 같은 느낌으로 머리가 고요해졌어. 약을 먹고 나니 눈물이 흐르더라? 10년만 일찍 병원에 갔어도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싶었어. 재밌는 게 약을 먹고 나니
뭘 해도 이전보다 잘할 수 있게 되어버렸어. 평소에 하던 롤도 약 먹고 하니까 진짜 존나 잘해지게 된다? 아니 사실 잘해진 것이 아니라 정상인처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커말 책을 펼쳐서 읽는데 신기하게 책도 읽어지더라. 살면서 처음으로 나의 의지로 집중해서 3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 사라져버린 줄로만 알았던 향상심이라는 놈이 가슴 한구석에서 뭉클 올라오더라고. 부모님한테도 사실대로 털어놨는데 부모님이 우시더라. 그날부터 나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 하루 8시간 넘게 하던 롤을 끊었고 애니메이션도 끊었어. 점심에 자서 저녁에 일어나는 생활 패턴도 고쳐서 이제 아침형 인간이 되었고 31년 인생 처음으로 헬스장이라는 곳에 가서 등록을 했어. 살아온 습관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는 않아서 헬스장을 매일 가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는 나의 인생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솔직하게 작성한 이력서를 모든 회사 사무직에 다 넣으니 그래도 면접 보러 오라는 회사가 한 군데는 있더라고. 학력도 없고 경력이라고는 알바가 전부 다 내세울 게 없어 떨렸는데 면접 때 솔직하게 얘기했어. 31살 먹도록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살았고 솔직히 일자리 구하는 게 저에게는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맨날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기 바빴는데 한 번이라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 그렇게 면접 보고 일주일 뒤에 합격했다고 문자 날라왔어. 근데 막상 일해보니 사무직이라 했는데 근무시간 절반은 물류창고에서 보내게 되더라. 월급 계산해보면 딱 최저 시급받고 일하는 거긴 해도 나는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다. 나름 퇴근도 칼퇴기도 하고 회사에서 실수해서 털린 적도 있는데 우울해하지 말고 내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올해 목표는 커말 1급 따는 거랑 돈 모아서 방통대 지원하는 게 목표야. 연애를 해보고 싶은데 그건 힘들 것 같아. 나 같은 방구석 31살 히키코모리도 희망이 보이는데 너희들도 힘내면 좋겠다. 생각해보면 31살이 되기까지 매년마다 난 늦었다고 틀렸다 생각했는데 사실 틀린 건 내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어.